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동안 60년 동안 이 마을에 와서 분진을 펑펑 날리며 환경을 훼손하며 기업을 재벌로 성장한 시멘트 기업들이 바로 지역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다, 도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세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이장희 교수입니다. 오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한 일명 시멘트사의 입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대책위원회 여러분께도 격려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멘트사의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놓고 강요하고 토론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어떠한 방법과 원칙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톤당 500원이냐 1000원이냐, 또 기금하냐 집행세 신설이냐, 또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당이 주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명대하에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미세먼지 심각한 거 보시죠? 그동안의 제천 단양 지역은 시멘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셨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아니란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주민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각이 달랐건 내용에 대해서 몰랐건 간에 이제는 합일점을 찾아 시멘트 생산 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믿고 이해하면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제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비는 얼마를 받고 지방비는 얼마를 받고, 이게 이제 이중화를 통해서 지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재정 분권입니다. 그 정부의 재정 분권을 어떠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각 시도에 유리한지 시군구에 유리한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출범한 것이 세정 토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이제 하나가 신세원 발표, 그것이 있는데 우리 세정 토론 대표님께서 올해는 충북 세정 토론에서 시멘트세를 완료를 적어자, 주도적으로 해보자, 그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그것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원도 충북. 오늘 세정 포럼을 통해서 시멘트세 입법의 당위성 그리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충북 세정 포럼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단양 지역 그리고 제천 지역의 주민 대표님들, 그리고 의회 대표님들, 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대표님들, 주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강원과 충북, 전남, 경북이 참여하는 전국적 조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주축은 우리 단양과 제천의 각기각층이 주축이 됐다. 저는 이제 충북 독단위 조직의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천 그리고 에코단양과 제천 참여연대가 공동사무부를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균형발전 그리고 20대 그리고 21대 국회까지 지금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남이 지역구인 이계호 의원께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개정법 이 3법을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방세법에 대해서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이 법은 하나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연동된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연동된 법은 국회 안에서도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금에서 세금으로 전환될 경우에 기초 시군에는 65%가 배정이 되고 광역 충청도에는 이제 35%가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목적세가 되기 때문에 전액 다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단양과 제천에 전액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시민뜻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의회 대표님들, 주민 대표님들,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대표님들을 구성된 이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시민뜻세가 도입이 되면 관리 운영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100% 이것이 지역을 위해 쓰여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배동만 제천시 의장님이십니다. 장영관 단양군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병건 제천시 의원이십니다. 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광표 단양군 의원이십니다. 정하무 전 단양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 전 단양군 의원님 오셨나요? 네. 그러면 그 지역단체 대표분들을 제가 일괄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 박수를 하는 걸로 시간 상관없습니다. 제천시에서 권병기 제천시 이촌장협의회장님, 김정숙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지영일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님, 김희원 제천시 바르게살기 협회회장님, 제천참여연대 홍창식 공동대표, 단양군에서 연광국 단양군 이장협의회장님, 안강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김학성 신단양지역개발회장님, 그리고 오태동 에코단양 대표님, 백기동 전 성신당의 노조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다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 구군수 박대순입니다. 제5회 충북 세종포럼이 오늘 청정 관광일본지 단양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이장희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북 세종포럼은 재정 분권에 대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고생하고 있고요.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특별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까지 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 지역은 더 제도적으로 탄탄한 그런 그 세월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겁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국중앙수연구원입니다. 기자를 불러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 생각하고요. 예, 제가 본론을 바로 들어가서 시멘트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2017년 그리고 2018년 했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이제 새로 나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세수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심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또 기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18년에 잠시 말씀드린 그때 지역장 시작할 때 저희 금방 될 줄 알았어요. 2018년에. 근데 이게 2019년이나 2020년이라서 아직도 안 됐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장 시설세 과세 내담해가지고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같이 봤었는데 시멘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라든가 부담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게 나와서 저희는 좀 낙관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 또 바뀌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쟁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달라지는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중과세 가능성, 형평성 효율성, 부재부담 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연구 2018년에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과세 타당성 인정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쟁점이 불거졌던 게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멘트 업계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미.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지역 주민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과세를 또 하는 거는 좀 너무 과정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고요. 그다음 당시 이제 행안위 국회에서 지적됐던 게 노동을 어떻게 할 거냐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시멘트 생산 시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에서 어떤 환경적인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시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연구원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게 좀 과제 수용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 강원 이 두 연구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세율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져보면 대충 한 4,000원, 톤당 4,000원 정도 나옵니다. 4,000 넘게 이제 세금이 이제 세율이 나오는 격자가 잡힌 결론이 나왔었고요. 이게 아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시멘트 업계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환경 규제를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초에 시멘트 업계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느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게 대체 월교 열이 있지만 여기 요 숫자랑 요 밑에 숫자랑 요거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 합동조사랑 뭐 포럼이랑 이렇게 거쳐가면서 나불이 중금속들이 있죠. 이게 이제 소형치인데 점점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되게 소형치가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63대 64, 60도 같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0.20인데 2로 갔고요. 여기서도 뭐 0.098 이런데 1.1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수치가 오히려 소형 수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 자체가 좀 느슨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지금 자체 지역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주민 피해 보전과 어떤 연결이 있느냐. 이걸 보면은,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멘트 업체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직접 자료를 받은 게 있고요. 당신이 하고 있는 업체에 어디가지고 받은 게 있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역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강산복구 계획을 명료화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쌍용처럼 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쌍용이 매립장에 들어선다면 송신장에 지금 멈춰있는 저 폐강산에도 매립장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산복구에 대한 그동안 60년 동안 강산을 파먹었으면 복구해야죠. 그것이 당연히 의무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등급제가 됩니다. 용도에서 쓰레기 넣은 것과 안 넣은 쓰레기 등급제를 만들고 집을 짓는 건강공사에서 건물은 건강 시멘트, 도로와 항만은 쓰레기 시멘트 사용하면 사용 초과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는 그동안 60년 동안 이 마을에 와서 분진을 펑펑 날리며 환경을 훼손하며 기업을 재벌로 성장한 시멘트 기업들이 바로 지역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우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